안녕하세요. 휴비츠 교육 강의를 맡게 된 수성대학교 안경과학과 정재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기능 관련 예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림검사입니다. 가림검사는 눈의 어떤 편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정성적 검사의 한 방법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눈이 정의이냐 또는 사위이냐 또는 정의이냐 사시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장비로는 주시막대와 차폐판이 필요하며 검사 거리는 저희는 2번 진행을 합니다. 원거리는 5m에서 근거리는 40cm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의할 점은 가림 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가림 벗김 검사를 하고 교대 가림 순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폐판으로 눈을 명확히 가리고 눈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원거리, 근거리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안이 이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안이라면 나안으로, 비정시안이라면 현재 안경 착용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노안이 왔다면 근거리 교정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정성적 검사와 정량적 검사 어떻게 다르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적 검사는 어떤 눈의 편의 방향에 대한 어떤 성질만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내사시다, 외사시다 이런 성질만 알아본다면 정량적 검사는 이런 성질적 검사를 기본으로 한 몇 프리즘의 사시냐, 내사시냐, 몇 프리즘의 내사시냐, 외사시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저는 가림 검사는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검사인 CT 검사, 가림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면 눈높이 약 5m 거리 또는 근거리라면 40cm 근거리에서 눈높이보다 한 15도 정도 낮은 위치에 시표를 두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릴 때는 2, 3초 오래 가려 눈이 편의될 시간을 주고 차폐하지 않은 눈을 꼭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안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다른 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많이 강조할 건 가림 검사라는 검사는 절대 눈을 가리지 않은 눈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사를 통해서 눈이 정의인지 사시인지, 그러니까 사시와 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이 가림 검사를 할 때 검사 멘트는 두 눈의 시선의 정렬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시표를 집중해 봐주세요 라고 하고 검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CT 검사에서 이 판정을 하실 때 혼란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중에서 저희는 자안을 먼저 차폐를 해보았습니다. 자안을 차폐했을 때 이 오른쪽 눈을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오른쪽 눈이 전혀 이동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자안 또한 자안의 안이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안을 꼭 차폐하셔야 되고 자안을 관찰하는데 이동이 없다면 정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 검사는 지금 우선 왼쪽 눈을 차폐를 했는데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차폐함과 동시에 오른쪽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코 쪽 안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안을 이렇게 두 눈이 떠 있는 상태라면 오른쪽 눈이 코 쪽 안쪽으로 이동을 있는 상태인데 이 왼쪽을 차폐하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 있던 이 코 방향에 있던 눈이 귀 방향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안 내사시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왼쪽 눈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두 눈을 개방했을 때 우선 오른쪽 눈은 정의 상태에 있다면 왼쪽 눈은 귀 방향 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우안을 차폐하니까 이 귀 방향에 있던 귀 방향으로 있던 눈이 코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자안 외사시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검사인 가림 벗김 검사입니다. 이 CUT 검사는
정확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CUT 검사는 가렸던 눈을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아까 CT 검사는 가리지 않은 눈의 위치를 판단을 하셨는데 이 CUT 검사는 가렸던 눈을 보며 정위인지 사위인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거의 방법적으로는 아주 유사합니다. CT 검사와.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눈을 가릴 땐 2, 3초 가려 눈이 편히될 시간을 주고 차폐했다가 벗길 때는 좀 더 빠르게 개방하면서 그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상의 유무가 확인이 된다면 다른 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판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보신다면 저희는 지금 CUT 검사이기 때문에 가림 벗김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놔두고 오른쪽 눈을 일단 먼저 가려봅니다. 이 가려서 2, 3초 있을 동안 눈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빠르게 뗍니다. 가렸던 눈을 차폐판을 제거할 때 눈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시는데 이 오른쪽 눈이 지금 가렸다 떼는 순간에 전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우아는 정상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외 사이에 대한 판정인데 이게 보시면 오른쪽 눈을 가리는 순간 2, 3초 동안 그 사이에 오른쪽 눈이 기방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 있을 때 빠르게 2, 3초 뒤에 이 차폐판, 오른쪽을 가렸던 차폐판을 떼게 된다면 눈은 땜과 동시에 귀 쪽에 있던 이 눈동자가 코 쪽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귀 방향에서 코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외사위라고 저희는 판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안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직 사이도 사실 아까 판정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게 보신다면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눈동자는 2, 3초 사이에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2, 3초 뒤에 빠르게 떼게 된다면 이 위에 있던 눈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한 상사이라고 판정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반대로 자안 화사이라고 이렇게 판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검사는 교대 가림 검사입니다. 이 교대 가림 검사는 거의 방법적인 면이 동일한데 피검사자의 한 눈을 약 2, 3초 이상 차폐 후 개방과 동시에 반대쪽 눈으로 빠르게 교대 차폐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대 가림 검사, ACT 검사는 차폐를 제거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대 가림 검사로는 절대 정이냐, 사시냐, 또는 정이냐, 사위냐 판정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눈이 이동하는지 편의 방향의 유무만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판정은 이 지금 위에서 제가 학습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아니가 정상인지 내 편인지 외편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림 검사는 총 3가지로 검사를 하죠. CT 검사였던 가림 검사, 두 번째 가림 벗김 검사, 세 번째는 교대 차폐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사이안으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적용은 첫 번째는 먼저 비전 트레이닝을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눈 운동을 진행해 주시고 후속적으로 양안시 검사를 통해서 사이에 대한 이상 유무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다면 사이 안에 프리즘 렌즈 처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검사는 폭주 근점 검사입니다. 두 눈이 최대한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필요 장비는 주시막대와 PD자, 측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폭주 근점 검사는 양안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이 폭주 근점을 정확히 재기 위해선 일단 PD자를 피검사자들의 얼굴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양해를 구하고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시표가 코 끝까지 이동을 했는데도 눈이 10표가 두 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눈이 바깥으로 눈이 움직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도 주의하면서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막대를 정중앙에 위치시켜 줍니다. 여기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자를 저는 두 개의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학습해 주고 싶습니다. 일단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PD자가 각막 정점에 PD자 눈금이 0mm가 와주어야 하고요. 안경을 착용했다면 안경 렌즈 후면에 눈금 0mm가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앞 50cm에서 서서히 피검사자의 얼굴로 이렇게 주시막대를 이동시키면서 두 개로 분리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시표가 코끝까지 이동해도 두 개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양쪽 눈이 끝까지 주시하는지 또는 한쪽 눈이 기방향으로 나간다면 복시를 느끼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직전까지 거리를 재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경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폭주 근점 테스트는 5회 반복 측정한 뒤 평균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검사 시작 멘트는 두 눈을 최대로 모을 수 있는 힘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막대 시표가 두 개로 보이면 지금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폭주 근점 테스트를 5회 실시해서 그 평균 값이 5에서 10cm 이내에 온다면 여러분은 그 피검사자에게 정상이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14cm로 나왔다. 10cm 이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폭주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사 거리가 4cm, 3cm 이렇게 나왔다면 5cm 이내로 나왔다면 폭주 가다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안경사들은 어떻게 후속 처치를 해줄 것이냐 폭주 부족이라면 우선 베이스인 프리즘 처방을 해서 시기능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폭주 가다가 된다면 베이스 아웃 방향으로 가서 눈이 충분히 안쪽에서 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시기능 훈련을 해주는 부분이 여러분에겐 필요합니다. 자, 제가 시기능 훈련 처방 사례로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는데요. 19세 여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면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정말 상당히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현재 안경 도수를 보면 S-600에 C-1.00, AS180 교정 시력은 1.0이 충분히 잘 나와줬고요. 왼쪽은 S-550에 C-1.75, AX170으로 여기도 교정 시력이 1.0이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재 안경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우이안은 오른쪽이었고요. 입체시는 4번에서 멈췄으니까 정상 기준이 80세칸인데 200세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입체시가 좀 안 되는 눈이었죠. 그래서 융합 기능은 정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요. 색각 검사와 암슬러 검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커벌 테스트 눈의 결과 외사이로 충분히 저희가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주 근점 테스트를 하니까 15cm로 측정이 되어서 저희가 정상 기준이려면 5에서 10cm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멀게 나왔기 때문에 폭주 부족을 저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절 근점 테스트를 했더니 각각 6cm로 나와서 정상이 10cm면 되는데 충분히 그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조절 근점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를 전체 분석해 본다면 이 학생은 폭주 부족으로 판단되어서 안경을 착용함과 동시에 시기능 훈련을 시켜줬더니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절 근점 검사입니다. 물체를 최대한 선명하게 가까이 볼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이때 주시막대 숫자 시표가 꼭 필요하고요. 아까 측정할 수 있는 PD자가 필요하고 차폐판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폭주 근점 검사와 달리 우안으로 먼저 측정을 하시고 자안도 따로 측정하시고 양안 순서로 이렇게 검사를 3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노안이 온 경우라면 조절 근점 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조절 근점 테스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푸시업 테스트죠. 그래서 먼저 푸시업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D자를 아까 폭주 근점처럼 0mm를 각막 정점에 잘 위치시킨 다음 단안으로 우안 먼저 검사를 하겠습니다. 차폐하지 않은 눈 정중앙에 주시막대 시표를 딱 주시시킨 다음 50cm에서부터 눈앞 가까이로 이동하면서 시표가 흐려질 때, 아까 폭주 근점은 시표가 2개로 보일 때 스탑이라고 외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표, 글자 시표가 흐려질 때 멈춰서 그때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흐린 점에서 갑자기 시표가 저 여기서 흐려졌는데요 라고 한다고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흐려졌다고 하면 한번 깜빡임 해보신 뒤에 지속적으로 흐린 부분이 계속 보이는지, 아니면 조금 깜빡이었더니 지금은 선명해졌다 라고 한다면 다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계속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안 한번, 자안 한번, 양안 한번 각각 3회씩 측정한 뒤 평균 값을 내서, 이 평균 값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절 근점을 잰 뒤 조절력으로, 그러니까 초점거리 미터분의 1로 환산해서 이 사람들의 나이에 맞는 조절력까지 알아내는 게 이 조절 근점 검사의 또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푸시 어웨이 방법인데요. 이 푸시 업은 이렇게 50cm에서 시표를 안쪽으로 오면서 흐린 점을 찾는다면, 푸시 어웨이는 대려 어린이나 노인들은 이 시표가 흐려진다는 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려 안쪽으로 아예 시표를 흐리게 가져온 뒤에 서서히 바깥으로 내면서 최초로 선명할 때를 찾아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조절 검사의 멘트는 사물을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면에 지정하는 시표, 글자 시표를 바라보다 흐려 보이면 지금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한 뒤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홉스트 공식을 활용해서 제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조절 근점이 5cm, 6cm, 10cm 이렇게 나오면 조절력이 미터분의 1로 환산했을 때 얼마 디옵터로 나오는지 제가 아예 여기에다 다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cm의 조절 근점이 나온 사람이라면 홉스트 공식을 활용해 본다면 10 디옵터인 조절력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각각 본인들 나이에 맞는 정확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최대 조절력과 평균 조절력과 최소 조절력을 알고 싶다면 이 홉스 공식을 활용해서 바로 구해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해서 결론적으로 두 눈의 조절력 차이는 1디옵터 이내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측정된 이 조절력 값이 최소값보다, 여기 최소값보다 2디옵터 이상 적게 나온다면 우리는 조절 부족이라고 판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 부족이 판정됐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차는, 처치 방법은 우선 기능성 안경 렌즈, 가입도가 처방된 기능성 안경 렌즈를 처방해 주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시기능 훈련도 같이 진행해 주신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그 폭주 근점 테스트와 조절 근점 테스트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두 개를 한 자리에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조금 검사 방법과 이런 걸 요약해 주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째 그 안기능 관련 예비 검사는 조절 용이성 검사입니다. 이 조절 용이성 검사는 멀리 가까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시표, 저희가 근거리 시표는 이 부분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의 플리퍼 렌즈가 필요하고, 그 다음 차표판과 그 다음 스톱워치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검사 거리는 약 40cm에서 진행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사도 우안 먼저 하신 다음, 그 다음 자안, 그 다음에 양안 이렇게 3번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앞과 동일합니다. 자, 조절 용이성 검사 방법은 자안을 차표하고 우안을 40cm 근거리 시표를 주시시켜 줍니다. 그래서 플리퍼 렌즈를 눈앞에 조절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2개의 렌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플러스 2디옵터 먼저 검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절 개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한 뒤 시표가 선명해지면 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신 후에 마이너스 2디옵터의 플리퍼 렌즈를 회전해서 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각각 한 번씩 왕복할 때 그때를 1사이클로 만약에 한쪽 면에서 마이너스 2에서 너무 지체되거나 느리거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왕복으로 몇 번을 총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CPM이라고 이 횟수를 측정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안도 양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검사 멘트는 멀리 가까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지정하는 시표를 봐주시고 선명하게 보이면 네 라고 해주세요 라고 한 뒤 총 플러스에서 한 번, 마이너스에서 한 번, 몇 번 1분간 지속적으로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분간 몇 사이클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지를 보시는데, 보통 정상 아니라면 8cpm 왕복으로 8번 왕복을 해서 1분 안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판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시면 다양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가장 플러스 2디옵터에서 지체되거나 실패가 됐다면 저희는 분명히 조절 가다라고 판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 처치는 시기능 훈련, 비전 트레이닝을 해서 이 조절 가다를 조절 좀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지체되거나 실패됐다면 조절 부족으로 판정하시고요. 이때는 그 시기능 훈련이 아니라 가입도가 처방된 기능성 안경 렌즈로 처방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도 마이너스에서도 모두 지체되거나 실패됐다면 조절 불용이성으로요. 이때는 시기능 훈련을 해서 눈을 조금 더 이 조절 불용이성을 완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것만은 꼭이라고 해서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이 조절 용이성 검사를 할 땐 저희가 우안으로 한 번, 자안으로 한 번, 양안으로 한 번, 3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양안 조절 용이성 검사 결과 불량인 경우라면 그 원인이 조절 때문인지 폭주 때문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폭주와 조절과 축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조절 때문인지 폭주 때문인지 정확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단안 조절 용이성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서 꼭 이렇게 조절 용이성 검사를 할 땐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양안 한 번 이렇게 3번 진행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기능성 렌즈로 조절 용이성 검사를 진행해서 기능성 렌즈 처방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22세의 여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누구도 조절이 불편하다
조절이 부족하다 판정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이 학생은 기존 안경에 원거리는 불편함이 없었고요. 문진 시 가끔 글자가 흐려 보인다고 했고요. 독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오래 하지 못했고 쉽게 피곤해진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안경을 확인해 봤더니 원형 교정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절 근점을 테스트했더니 13cm가 나와서 정상 기준 10cm보다 짧게 나와서 조절 부족이 조금은 의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절 용이성에선 마이너스에서 무조건 아주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안으로도 했더니 마이너스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조절력이 부족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조절 부족으로 판단하고 기능성 가입도 안경 렌즈를 처방을 해줬더니 눈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검사 10가지 항목에 대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예비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피검사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자들이 내 눈은 어떤 상태일까? 오늘 내가 무슨 검사를 받았지? 이렇게 많은 궁금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예비검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다 보면 아하, 내 눈이 이렇게 교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무 예비검사는 고객들과 소통하기 좋은 검사법이니 현장에서 아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